네,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놓고 경찰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관별로 남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주시에는 교통통제 매뉴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통제 매뉴얼도 있었다. 역시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인데 잠시 뒤에 물어보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수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상황 진척이 있습니까? 네,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 작업에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현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시신을 확인한 결과 경북 예천군 은산리에서 아내와 함께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북 북부 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요.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다가 강물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원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치며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요.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또 수압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제방을 지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또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최대한 문제 없이 임시제방을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의 한 갈래가 임시제방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참사 당일의 안일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일 각 기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여전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서 네. 이 재난대응 주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또 소방 사이에서 이른바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사 당일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발생 4시간 반 전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 참사 당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오송 파출소에 들어온 112 신고 15건 가운데 13건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침수 관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아침 7시 4분 112에 미호천 주변이 넘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아침 7시 58분엔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것으로 우려되니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신고자는 임시 제방 뚝을 살피러 나갔던 이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새벽부터 침수가 발생했던 궁평 1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로 출동하느라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에는 가지 못했고 침수 발생 20분 만인 오전 9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람 위험을 알리는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땐 곧장 구청에 통보를 했고 또 읍사무소에 대피 명령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네. 경찰이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곧장 구청에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한 첫 신고는 아까 말한 7시 4분 신고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시 네. 4분 첫 신고 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 청주시도 금강 홍수통제소를 비롯해서 소방과 경찰에서 위험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한 건 없었고요. 오히려 도로 통제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경고를 받은 건 충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는 사고 4시간 전에 이미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위험 통보를 받았지만 경찰 등의 교통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제방이 붕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3년 전 부산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졌습니다. 네. 당시에는 누가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네, 지난 2020년 7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서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부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 제대로 된 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 점, 방제시설을 고치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닮은 점으로 보이고, 자, 부산과 오송 참사 차이점과 닮은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초량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 지역인데다 당시 호우특보도 발효된 상황에서 차량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3년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통제가 부실했고 또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이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과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침수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건 부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이런 차이점 때문에 뭐 담당 공무원들도 수해 예측 가능성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지자체 그 교통통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재난 대응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인 비상 대응 단계에 돌입하고 주간 부서는 교통 통제 또 현장 통제를 실시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충청권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서 청주시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조계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이별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정자교 붕괴 사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침수 사고가 난 이번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서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이례적인 폭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요. 지난 9일부터 호우가 계속되면서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종자와 부상자도 각각 6명, 35명으로 이전 집계치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대피한 사람은 16,490명으로요. 이 가운데 7,839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지 3만 1,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가축 6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네, YTN은 오늘도 관련 보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
포함해서 또 속보가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